한국은 연예인의 나라인가요? 어쩜 모든 선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비현실적이죠? 여기 파리의 한 음식점에서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인 선수들을 보고 감탄에 빠진 프랑스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소피입니다. 저는 50대의 중년 여성으로 딸과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자녀들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아들과 딸 연년생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어린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일에도 사소한 실수를 했고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너무 지치고 힘이 들었죠. 그 시기 남편은 전혀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밥을 제대로 제 시간에 먹은 적도 없고 화장실도 맘 편히 간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퇴근 후에는 TV만 보며 누워서 쉬겠다고 했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 힘든 시기는 정신없이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렇게 2, 3년이 지났을까? 그때 마주한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피웠더군요. 그것도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여자와 말이에요. 그 여자도 가정이 있었죠. 그들은 서로의 가정을 파탄냈어요.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배신은 제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 아픔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여자와 불륜이라니.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으며 아이를 키웠지만 그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은 이혼을 했지만 본인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일을 하지 못해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하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힘겨웠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 안 하고 씩씩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선배가 연락을 했어요. 출판사에서 일하는 선배가 저에게 통번역 일을 제안했어요. 중요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마음 놓고 맡길 사람이 있어야지. 너만큼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못 봤어. 이제 아이들도 컸는데 일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언어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일어도 잘했어요. 게다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일본에서 3년을 살고 왔기에 일본어까지 능통했죠. 저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망설인 건 몇 년 동안 아이만 키우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언어라는 건 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잊기 마련이잖아요. 자존감까지 바닥에 떨어졌던 저는 제 스스로도 의심했죠.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턱대고 하기로 했어요. 번역 작업은 일본어와 영어가 섞인 인문학의 번역이었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떨리기도 했지만 더 열정적으로 임했고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빠져들게 되어서 정말 재밌게 했어요. 아이들은 저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했고 지금은 여러 출판사와 계약하여 영어, 독일어, 일본어,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을 번역하며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죠. 이를 통해 경제적 독립도 잃었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번역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을 번역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 돈도 벌었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던 중 저에게 번역을 의뢰했던 유네스코의 원고를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관계자분께서 인기가 많은 연설이 있는데 참가해보겠냐고 하셨어요. 한국의 인기 그룹이 자신의 경험을 연설하기로 했다고요. 이 행사는 참석하기도 힘들 만큼 인기가 많은데 마침 자리가 하나 남아 원하면 참석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성공한 젊은 이들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우연히 한국의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유네스코 연단에서 한 연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메시지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3회 유네스코 청년 포럼.
그곳에서 세븐틴은 이 시간 동안 연설과 공연을 진행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승관이라는 멤버가 말했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문화유산이라는 섬에서 미래를 꿈꾸던 작은 소녀는 오늘 이렇게 유네스코 본부에 섰다라고요. 그의 말에서 꿈을 향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준이라는 멤버는 중국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각자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함께라면 최고의 팀이라고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 혼자서는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우지라는 멤버의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부정적인 외부의 말들보다는 멤버들의 쾌활한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은 확신처럼 굳어졌다라고 했죠. 저도 그동안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규라는 멤버는 꿈의 나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꿈의 나눔은 곧 긍정의 나눔이자 희망의 나눔이라고요. 제가 번역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마지막으로 버논이라는 멤버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절대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것이라고 했죠. 이 연설을 듣고 나서 저는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동안 감사함을 모르고 제 삶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봤던 스스로를 느끼게 되었죠. 젊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재번역 일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세븐틴의 말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번역한 책을 읽는 독자들, 저를 응원해주는 아이들, 그리고 멀리 있지만 힘이 되어주는 세븐틴까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세븐틴을 통해 알게 된 한국 문화는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그들이 보여주는 성실함과 팀워크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제 특기를 살려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저는 아버지가 일본 지사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도쿄로 이주해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세상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던 시절이었죠. 당시에는 파리를 떠나 낯선 동양의 나라로 가는 것이 두렵고 설레기도 했는데요. 당시 기억에는 일본이 정말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 그리고 질서 정연한 도시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모두 못 사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븐틴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수록 저의 인식은 완전 바뀌었는데요. 한국은 이미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문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죠. 그뿐만이 아닌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삼성, 현대, LG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였어요.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현대자동차는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템이죠. 거기에 LG의 가전제품은 유럽 전역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40년 전 일본은 저에게도 최첨단 도시였는데 한국은 그보다도 훨씬 발전되었다고 하니 정말 궁금해서 가고 싶었어요. 더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이들과 대화할 주제가 늘어났죠. K-팝, 한국 드라마,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니 제 마음도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함께 한국에 가기로 약속도 했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 저는 점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아이들과 소통하는 기쁨, 그리고 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치유해 주었죠. 어느새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던 중 파리 올림픽 준비로 도시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념품 판매 부스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무척 의미 있는 기회로 다가왔어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자리였거든요. 주저없이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한 올림픽은 잡음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탄소 중립이라는 명목하에 에어컨을 틀지 않는 숙소 내부와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버스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리올림픽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선수들의 대처는 많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는데요. 별도의 차량을 대여하고 경기장 근처에 휴식 공간도 마련했죠. 또 선수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시작해서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다른 선수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선수촌에서 제공하는 한식뿐 아니라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코리아하우스도 인기가 많아요.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운영을 너무 못해서 경기장보다 코리아하우스가 더 붐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프랑스의 많은 평론가들은 한국의 2018 평창 올림픽을 비교하곤 하는데요. 당시 올림픽 역사상 음식 관련 불만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음식은 여전히 인기가 많죠.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제게는 이런 상황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올림픽의 문제점들이 부끄럽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보여주는 준비성과 배려심에 프랑스인들이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기에 제가 일하는 한국 기념품 판매 부스에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바쁜 곳이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 기념품 판매 부스일 거예요. 또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멋진 한국 선수들입니다. 특히 지난 펜싱 경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딸아이와 함께 파리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올림픽 열기가 워낙 대단하니 식당이나 음식점에서도 스크린을 통해 올림픽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침 펜싱 경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원래 우리 프랑스는 펜싱의 본고장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저 역시 펜싱은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프랑스 아니면 스페인이나 가까운 유럽 선수들이 우승을 거머쥘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본 한 선수의 펜싱 경기는 저뿐만 아닌 모든 프랑스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의 오상욱 선수였어요. 큰 키에 매력적인 외모까지 무엇보다 그의 실력은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고 오상욱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관중들은 숨을 쉴 수 없이 긴장되었는데요. 그의 공격은 날카롭고 정확했고 방어까지 완전 철벽인 줄 알았어요. 프랑스 선수들도 그의 기량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경기 중 상대 선수가 넘어졌을 때 오상욱 선수가 보여준 모습인데요. 그는 즉시 손을 내밀어 상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전 세계 사람들은 오상욱 선수의 매력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음식점에서 보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저 선수는 영화 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 영화 배우 같은데? 라고 말하며 흠뻑 빠졌답니다. 시작할 때는 동양 선수가 과연 프랑스 선수를 이기겠어? 라고 생각했던 프랑스인들이었거든요. 그의 모습에 모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싱의 역사를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사실 한류는 유럽에서 인기가 대단해죠.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한류는 매일매일 인기를 더해가고 있죠. 하지만 젊은 학생들에게 국한되어 있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한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한국에 빠져서 한국 선수들은 왜 저렇게 잘생기고 예쁘냐고 다들 말할 정도예요. 처음 제가 한국의 가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젊은 친구들은 센스 있다는 반응이었지만 제 또래의 친구들은 나이 먹고 어린 동양 가수를 좋아한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했죠. 파리 올림픽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한국을 보며 요즘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세븐틴만을 좋아했지만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 선수들에게 단단히 빠졌어요. 특히 오상욱 선수는 저도 저희 딸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항상 만나면 오상욱 선수 얘기뿐이에요. 실력뿐 아니라 겸손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퇴근 후 딸과 뉴스를 보며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오상욱 선수는 인기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도 멋진데 겸손하기까지 하다며 딸아이와 함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오상욱 선수의 개인전을 보고 금메달로 매료되었지만 단체전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선수들이 오상욱 선수처럼 다 잘생기고 실력도 출중하더라고요.
단체전에서 올림픽 3연패까지 달성했다니 그동안 한국을 이렇게도 몰랐다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특히 그들의 스토리를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팀의 구본길 선수는 2012년 막내로 시작해 현재는 마청으로 팀을 이끌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일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니 이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어디 있나 생각했어요. 역시나 멋진 오상욱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제패하며 한국 선수 첫 이관왕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의 펜싱과 한국인들의 저력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개인도 뛰어나지만 팀워크도 전략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의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도 이해가 가고요. 특히 팀워크는 세븐틴에게도 느꼈던 모습이었는데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프랑스인과는 다르게 팀의 화합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는 뭔가 따뜻함도 느끼게 되었어요. 펜싱은 유럽의 스포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강국이 된 것 같아요. 양궁도 워낙 잘하는데 양궁에 이어 펜싱까지 점령했다니. 뉴스에서 보던 대로 한국은 정말 무기에 강한 나라인 것 같았어요.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는 연일 화제가 되는 게 올림픽보다도 바로 한국이에요. 일단 개막식부터 BTS진이 성화봉송을 했잖아요. 솔직히 성화봉송을 한 사람들 중 가장 눈에 띄었고요. 파리가 들썩일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찼어요. 진이 성화를 들고 달리기 시작하자 거리가 환호성으로 뒤덮였죠. 진이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K-팝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일인데요. SNS에서는 그 일에 대해 계속 해시태그가 올라올 만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의 SNS에 올렸더니 그동안 관심도 없던 제 친구들이 다들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처음 세븐틴을 올렸을 때 친구들은 나이 먹고 무슨 가수냐고 어린애들도 아니고 라고 저를 나무랐거든요. 근데 이번 펜싱 경기를 보고는 저에게 문자로 한국 사람들은 다 연예인이냐고 물어봐요. 한국을 좋아하는 저도 알게 모르게 기분이 좋은 요즘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인기가 대단한데 개막식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했잖아요. 프랑스인들도 유럽인들까지 모두 프랑스를 욕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프랑스가 욕먹을 짓을 했죠. 한국의 인기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여자 10cm의 공기 권총의 김예진 선수도 대단했죠.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할리우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할리우드 주인공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미국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 그녀의 팬이 되었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의 인기는 관중들에게만 한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 체조 선수 엘리사 이오리의 BTS 문구 타투도 화제였어요. 러브 이어셀프를 한글로 새긴 그녀를 보며 K-팝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꼈죠.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은 한국은 아름답고 재능 있는 사람들의 나라 같아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죠. 이제는 K올림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스포츠 분야까지 확장된 것 같아요. 특히 펜싱, 사격 같은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의 실력과 매력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 파리올림픽에서 주목을 끄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의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폰을 선물한 거예요. 금메달 걸고 인증샷을 찍는 거 보면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이해가 가죠. 처음에는 단순히 홍보 차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의미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경기가 끝나고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이 삼성폰으로 인증샷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삼성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였죠. 금메달리스트들의 손에 들린 삼성폰을 보면서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글로벌 기업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 기업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테크까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죠.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촌에서는 삼성폰을 든 선수들을 쉽게 볼 수 있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선수들이 같은 폰으로 소통하고 추억을 남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술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특히 메달 수여식에서 선수들이 삼성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한 마케팅이구나 싶었죠.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정말 특별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한국 선수들의 존재감이 유독 빛나고 있어요. 그들의 실력과 매력, 그리고 겸손함까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기대가 돼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응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올림픽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뛰어난 선수들의 활약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모습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다채롭고 매력적이라는 걸 새삼 느꼈답니다. 그래서인제 프랑스인인 제가 느끼기에도 한국이 프랑스의 자존심을 뭉개버려서 기분이 나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파리 올림픽 시작하면서부터 생강에서 과연 올림픽을 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시위도 했어요. 사실 파리 올림픽을 환영했지만 워낙 초기부터 미흡한 준비로 이런 사태가 날 거라는 건 프랑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 있는 올림픽이 욕을 먹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예상외로 한국이 선전을 하면서 파리 올림픽이 아닌 K올림픽이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니 기분이 나쁘기도 하겠죠. 하지만 올림픽은 페어플레이가 가장 기본이 되잖아요. 어떤 누구의 입김이나 간섭 없이 선수들만의 페어플레이를 위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독 정정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한국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이런 한국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모든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와 제품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되겠죠. 아마도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안 그래도 인기 많은 한류는 더더욱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더욱 한국의 진가를 알길 바랍니다. 남은 올림픽 화이팅입니다. 이상 프랑스에 사시는 소피 씨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올림픽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은 경기도 승승장구하길 바라며 감동포착은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더위 속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